안녕하세요. 화상환자인 홍익 변호사입니다. 부인권 판결 한번 보겠습니다. B케이스에서 부인권이라고 치면 이제 한 2, 30개가 나오는데 1년 단위로 지정하면 그 중에서 이제 몇 개를 한 10개 정도 갔나요? 여기서 이제 자세한 거는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핵심은 여기서 보면 A의 파산환자인 변호사 B, C 주식회사 D, F 주식회사 H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결국은 관제인이 이겼죠. C 주식회사, F 주식회사, H 주식회사. 일부 승소죠. G는 돈을 토해내라. 지급하라. 그래서 A는 2018년 10월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으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는 아파트에 대하여 채권 채구액 6,600만 원을 하는 근저당 설정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때 돈을 꺼줬겠죠. 한 5천 꺼줬겠네요. 5,300 정도, 200 정도, 130%, 12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F 주식회사는 이제 카단이니까 가압류죠. 가압류 1,200하고 이제 2018년부터 막 가압류가 들어옵니다. 어려웠나 봅니다. 2015년까지는 괜찮았죠. 2018년도에 10월 달에 이제 소유하고 있었는데 10월 달부터 이제 가압류가 들어옵니다. 그렇죠? 가압류가 막 쏟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11월에는 경매가 개시되고 10월에 가압류가 막 한 5-6개가 들어오고 11월에 경매가 개시되고 다음에 이제 19년 3월에 봄에 개인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하였고 채권을 21개의 채권 목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금지 명령, 그 다음에 송달되었는데 결국 이제 보정 권고를 무시하니까 6월 달에 개인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 부채증명원에는 이제 뭐 막 넘어갔죠. 그러다가 이제 6월 달에 8월 달에 파산 선고가 됐네요. 파산 신청을 8월 달에 신청을 했고 2020년 4월 20일 인천이 좀 늦죠. 8월 달에 신청을 했는데 9, 10, 11, 12, 1, 2, 3, 4 8개월 만에 선고를 했어요. 8개월 만에 선고를 했습니다. 2020년 4월 달에. 여기까지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어떤 사람이 이제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 6천만 원 근저당 설정했어요. 2018년부터 좀 어려워지니까 2008년 10월 달에 가압류가 막 5개, 5개가 달라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를 넘겨서 2019년 봄에 이제 개인회생 개시 신청을 했는데 한 서너 달 동안 뭐 제대로 못하니까 법원에서 날려버렸죠. 기각시키고,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2달 후인 8월 달에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지방법원에서 8개월 후인 2020년 4월 달에 이제 파산 선고를 한 겁니다. 그 전에 이제 경매는 이미 2019년도에 이제 미리 끝났죠. 낙찰됐고요. 그래서 이제 배당표를 작성했겠죠. 중소기업, 근저당, 가압류권자. 이 가압류권자를 이게 다 관제인한테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고가 뭐라고 주장했냐면, 채무자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배당금 수령할 당시 지급정지 및 파산 신청을 한 상태였고, 그쵸? 피고들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에 대한 사건 경매 절차 진행 중이고, 채무자가 개인회생 개시 신청을 하는 등 지급정지 상태에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배당금을 수령한 겁니다. 이 배당금을 수령한 거는 이제 가압류 배당금이겠죠. 주로 가압류권자, 그렇죠? 중소기업. 2019년도에 이제 싹 수령해 간 거예요. 보통 이렇게 배당금 수령해 가면은 놔두죠. 관제인도. 2020년 4월 달에 이거를 이 대단합니다. 이거를 작년도에 이제 경매가 끝났는데 보니까 가압류 했던 거를 편파 변제라 그래서 다 이제 회수하는 부인 소송을 한 거죠. 그게 좀 특이하죠, 이게. 이런 생각을 저는 못했는데 인천 쪽에 있는 변호사님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고의 부인이다. 왜냐면 이게 이제 2019년 3월에서 6월 달에 개인 회생을 했죠. 근데 가압류는 이미 2018년 10월 달에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가압류 하고서 개인 회생하고 바로 파산했죠. 그 다음에 해넘겨서 파산 선고하니까 이 가압류 채권자들은 이제 경매 당시에 이미 이 사람들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가압류 부지런히 한 사람이 오히려 저거 한 거죠. 뺏긴 거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은 이게 좀 약간 문제는 있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 배당금 수령 권한, 배당금 수령행위가 부인 대상이 되냐 안 되냐, 그 문제입니다. 쟁점은 이게 핵심은 그거예요. 핵심은 거기에 대한 법리를 보겠습니다. 391조 2호에는 파산관계인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 신청이 있은 후에 한 행위와 담보 제공 또는 채무 소멸에 관한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집행행위한 것인 때는 집행행위 또 부인할 수 있죠. 395조 이하면. 한 달 전인가요? 그때 뭐 집행행위에 대해서 독일이 어떻고, 미국이 어떻고, 한국이 어떻고, 전단이 어떻고, 후단이 어떻고, 뭐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윤덕주 변호사님이 쓴 논문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집행행위. 일부는 좀 자세히 들어보면 일부는 몇 개는 이해가 되죠. 집행행위 부인도 이제 가끔 논의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집행행위를 부인하는 거죠, 결국은. 여기서 집행행위라 하면 집행권원 등에 의한 채권이 만족적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행위죠. 뭐 경매도 집행행위고, 유체동산 압류 경매도 집행행위고, 압류 및 추심, 예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도 집행행위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사실 3대 집행행위가 이거죠. 여기서 다 나머지는 다 특수한 집행이죠. 뭐 선박을 집행한다거나 뭐 특허권을 집행하겠다. 또 뭐 있을까요? 무슨 뭐 주식, 그쵸? 잘 없습니다. 변호사 30년 해도 주식 한번 안 해보고 그냥 끝나죠, 인생이. 다음에 무슨 코인 집행? 글쎄요, 코인. 관제인 지금 몇 년 해도, 물론 코인이 지금 문제되는 게 나오곤 있지만 아마 거의 못할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3대 집행이 부동산, 예금, 그러니까 채권이죠. 예금, 그 다음에 유체동산이죠. 일반 서민들, 시민들 입장에서 가장 이해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판사님은 이런 사실관계, 아까 얘기했던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모든 일어난 이런 일련의 행위 속에서 자기가 보기에는 피고들이 이와 같이 배당금을 수령한 행위는 집행권원 등에 의한 채권이 만족적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집행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배당금을 수령한 행위가 부인이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배당금 수령일인 2019년 9월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9월이면 이미 개인회생이 폐지가 돼서 파산 신청한 상태죠. 그렇죠? 그 다음에 피고 J가 들고 가로열어는 대법원 2018년 7월 20일 선고 2017-234019. 이게 이제 유명한 우리 옆방에 있는 제가 같이 있는 정현종 변호사님이 대법원 가서 진 사건입니다. 가압류 채권자에 의한 배당액이 확정되었으나 본안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공탁이 된 경우에 관한 판례로 본안재판 확정이 있으면 배당 등 추가적인 집행 절차 없이 바로 가압류 채권자에게 공탁금이 지급될 수 있어 본안 확정 재판시를 기준으로 충당이 이루어지는 취지이므로 피고 제2의 배당금 수령일 대상으로 부인권 행사는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렇죠? 이것도 이제 이 판사님이 여기서 지금 이제 방론을 썼는데, 요 대법원 판례 때문에 이미 가압류에 기해서 가압류가 돼 있고 가압류에 기한 본안 판결이 있으면 그걸 안 건드렸어요. 사실은 어서 뭐 공탁이 어쩌고저쩌고 해도 이미 끝났다고 본 거죠. 그동안 그래서 거의 안 건드렸는데 이 사건은 특이하게 건드렸고, 판사님도 이건 다른 문제다, 충당이 이루어진다는 취지지, 이 사건처럼 배당금 수령 행위를 대상으로 부인권을 행사하는 데는 그 판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판례를 들어서 이거를 막을 수가 없다. 독특한 논리입니다. 이걸 뭐 아직 정확한 견해가 좀 더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는 2018년 7월 26일 이 판결로 이런 케이스, 제가 봐도 뭐 경매 배당 행위에 대해서, 배당금 수령 행위에 대해서 그 당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언제 파산 선고를 받았는지를 엄밀하게 기준으로 해서 이미 그때 이 사람은 악이다. 응? 그렇게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2019년 4월 달에 이제 2019년 9월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결론은 2019년 9월에 이미 망한 상태라는 거죠. 지급 정지 상태란 얘기죠. 그렇죠? 그다음에 알았는지 여부는 알았다고 봐야 된다. 지급 정지 사실을. 그래서 최종 결론은 부인권 행사에 따라서, 원상 회복에 따라서 금전 토해내라. 그쵸? 홍다선 판사님. 인천지방법원 판결이었습니다. 참 과감한 판결 같아요. 2020년 홍다선 판사님.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란 정도란, 깜짝 놀랐다기보다는 그런 2018년, 2017년 그런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해결된 게 아닌가. 가압류 전에 부지런히 소송을 해서 가압류된 공탁금을 부지런히 소송을 해서 찾아가면 끝난 게 아닌가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지급정지인 상태에서 배당금 수령 행위로 봐서 부인한 것 같아요. 변호사가 이제 잘 하셨네요. 인천에 있는 변호사님이실 것 같은데, 모르죠. 다른 지역일 수도 있고, 알 수는 없습니다. 반지는 인천 쪽에 있는 변호사님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튼 하여튼 이런 특이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